어린 소녀는 분명 계란볶음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녀는 옆집에서 늙은 암탉 한 마리를 안고 왔다. 그러자 그녀는 암탉을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암탉이 연달아 수탉알을 여러 개 낳았다. 그녀는 남은 밥과 재료를 모두 냄비에 쏟아부었다. 강불에 한참 볶아내자 태극볶음밥이 완성되었다. 모두가 그녀가 허세만 부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심사위원이 살짝 맛보자마자 다음 순간 엄마의 맛이 느껴졌다. 알고 보니 그 소녀는 대식신의 후에 어떤 재료든 그녀의 손에 들어가면 몇 번 저어주기만 해도 천하제일 국물이 완성된다. 그날 그녀는 병든 엄마를 위해 보양식을 만들려 수만 년을 산 용을 잡아 국을 끓여 먹이려 했다. 엄마는 처음엔 딸이 드디어 제정신이 들었나 싶었지만 한 모금 마셔보자마자 이 소위 생선 국물이 수만 년을 키운 응용으로 끓인 것임을 깨달았다. 이 말썽꾸러기가 자신의 보물을 계속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어머니는 소녀에게 한 묶음을 건네주며 산 아래로 내려가 친아버지를 찾으라고 보냈다. 떠나기 전 아버지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옥패를 특별히 선물했다. 딸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소녀가 산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배가 불평하며 꼬르륵거리기 시작했다. 마침 앞에 야생 암탉 한 마리가 보였다. 순간 온갖 요리법이 떠올랐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리 천재 대결 대회 현장에 우연히 들어서게 되었고 마침 CEO 품에 안겨버렸다. 알고 보니 오늘은 루샹루와 산샹산 여관의 대결 날이었다. 승자는 화국을 대표해 요리 천재 대결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된다. 소녀의 등장은 팽팽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곧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누가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엄마의 맛을 재현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터였다. 그런데 소녀는 눈치챘다. 참가자들이 경기에 앞서 자신의 초상화에 절을 한다는 사실을 당장 옆에 있던 사장에게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런데 사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옆자리의 노인이 소녀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비웃었다. 뒤에 있던 손님들도 일제히 비아냥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림 속 인물이 요리계에서 공인된 식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때 양측 참가자들이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비록 그럴듯하게 요리했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 의문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녀는 두 사람이 만든 요리가 모두 맛없다고 말했다. 모두는 그녀의 말을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로 여겨 별다른 신경 쓰지 않았다. 곧 두 참가자가 각자의 요리를 완성했다. 사장은 확신했다. 자사가 보낸 셰프가 반드시 우승할 거라 확신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이미 숙적에게 돈으로 매수당한 상태였다. 그래서 요리를 마자마자 접시를 실수로 뒤집어 엎고 몸이 좋지 않다며 거짓으로 기권했다. 이로써 상층부 팀은 유일한 참가자를 잃었다.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그때 소녀가 곧장 대회용 조리대 앞으로 달려갔다. 먼저 냄비에 달걀 2개를 깨뜨려 넣고 다음으로 찐밥을 부었다. 마지막으로 갖가지 양념을 넣었다. 겨우 3분 만에 소녀는 향긋한 계란볶음밥 한 그릇을 완성했다. 하지만 관객들은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 소녀의 계란볶음밥은 참가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고 식당 셰프의 요리와 비교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회장과 비서는 계란볶음밥을 들어 한 입 맛보았다. 그 순간 정말 엄마가 해준 맛이 느껴졌다.